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놓여 있고 직원들이 한 명씩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방 구석에는 방음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큰 소리로 협박할 수 있는 공간들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20, 30대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지인 연락처를 함께 받아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83명에게 약 2억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나체 추심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도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중 대부업체 사무실 관리실장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구속된 4명을 포함한 일당 6명에 대해서는 점주직 형태로 구체적인 역할과 직책을 두고 범행한 것을 미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경찰관이 내부로 들어갔더니 젊은 남성 10명이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을 하던 일당입니다. 부산 경찰청 강서에서 왔고 이 사무실 앞전에 생각나왔어요. 같은 날 대구 수성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연 4,000%가 넘는 고금리로 66억 원을 빌려주고 2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만에 이자를 5만 원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5만 원인데 하루가 늦었으니까 거기서 더 달라는 거예요.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미리 받아둔 피해자 나체 사진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채무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를 하겠다.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채무를 변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시민 11,000여 명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담겨 있는 불법 제작된 앱을 이용하고 담보로 받아둔 승용차를 채무자 허락 없이 해외 수출업자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 조직 6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하고 5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 채무 악순환에 시달릴 수 있다며 불법 대출로 피해를 당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40대 가장인 한 남성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신생아의 사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 아기의 사진을 보낸 겁니다. 지금 인수위에 있고 이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랬더니 그냥 애기들 사진을 좀 보여달래. 그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지난 2021년 7월에 생활비로 쓰기 위해 급히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35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돌려주지 못하자 다른 업체를 통해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이 지난 뒤 갚아야 할 돈은 무려 6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회사에서 핸드폰을 여러 개 가지고 목소리를 깔고 변제를 해서 이제 한 거죠. 전국에 100명이 넘는 조직원을 거느린 일명 강실장 조직에 걸려든 겁니다. 범죄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영세상인과 취업준비생 등 제도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 이율의 250배에 달하는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를 뜯어갔습니다. 위험한 돈인데 써보겠냐. 그걸 왜 써. 이렇게 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쓰게 돼요. 돈 갚으라는 협박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왔습니다. 너 알아볼 동안 이 딸내미 징역 강해줄게. 그것만 알고 있어? 결국 131명의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나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렇게 강 실장 조직은 2년간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을 뜯어갔습니다.
필리핀으로 달아나기 직전 꼬리가 잡힌 강 실장은 서울에서 월세 1,8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왜 뺏어가는 건지 범죄 수익. 경찰은 주범 10명을 비롯해 123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30억 원 가량을 추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